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 산책 가이드 박유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육신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편중되거나 혼잡한 경우의 말씀을 이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수가 편중되었거나 혼잡된 경우에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수라고 하면 정인, 편인을 묶어서 하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정인이나 편인에 굳이 구분할 그러한 이유는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육친의 경우에도 과유불급이 있습니다. 편중, 혼잡 되면은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나타나게 되죠. 인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가 편중되었거나 혼잡하면 다른 육친에도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주라고 하면은 연월일시, 천간지지 합해서 모두 8자가 되는데요. 일간을 제외하면 7개의 글자가 놓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편중되었거나 혼잡되었다고 하면은 약 3자 정도의 어떤 특정한 육친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육친들이 약해집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원래 인수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 또는 청량결백하다, 이러한 것들이 주된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편중되거나 퇴과하면은 그러한 면들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돼서 오히려 원만한 생활을 하는데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성이 강할 때 그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살펴본다면 그 예로서 옛날에 소위 선비라든가 또는 어떤 양반들의 그 명예를 또는 체면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용모도 단정하고 느긋하면서 자비심이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인성이 그렇게 편중되거나 또는 혼잡되어 있으면은 소위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능력이 많이 습득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말도 하지요. 아는 게 병이다. 글쎄, 저는 그 말의 의미가 다양하게 쓰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기가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남을 좀 무시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본인이 옳아요. 남의 이야기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자세가 미흡합니다. 고집이 강해지겠죠. 또한 이론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삶에 병이 되고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 자기본위적이다, 이러한 것들을 듣게 됩니다. 또한 공부는 많이 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디다. 공부만큼 쉬운 것이 없더라. 근데 그 공부가 쉬워서 많은 자격증도 따고 학벌이 소위 좋습니다. 그런데 배운 만큼 써먹질 못합니다.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신강한 그 사주의 특성들을 보면 대개가 잘 그 실증을 느끼고 게을러요. 또는 뭐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는 이 독신주의를 고집하거나 아예 종교에 귀의하는 그런 성향도 나타납니다. 또 어느 정도 일을 성사시켜서 진행시켰다고 하면 또 다른 일을 계획하거나 벌리는 그러한 입장도 자주 봅니다. 자기 딴에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여러 가지를 벌려놓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한 이 인성이라고 하는 육체는요, 식상을 극합니다. 다시 말하면 식신상관을 극을 해서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식상이 간절하게 필요하다고 또는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이 인수가 편중되거나 혼잡되면 그 식상을 깨버립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파묘상관 또는 상관상진이란 한자어를 쓰게 되는데요. 파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깨트려진 것이 완료됐다. 파묘, 상관. 그럼 무엇이 깨졌느냐? 상관이 이미 깨지고 제 역할을 못하게 됐다. 또는 상관상진. 상관이 극을 받아서 아예 못 쓰게 되어버렸다. 그러한 뜻을 가진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러한 사자성어 형태의 한자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중국 과정을 겪고 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주의 한 격으로서의 명칭 또는 사자성어의 그러한 의미로서 용어를 정리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묘상관이니 상관상진이니 하는 것은 중국 과정의 어떤 격을 논하면서 다시 말하면은 상관격이라고 하는 격을 논할 때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인성은 이러한 식상을 극을 해서 다른 육친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논리적으로 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잘난 척한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되고 그것이 불화의 원인이 돼서 대인관계에 마이너스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은 자기의 사주의 그 성향에 따라서 직업을 갖게도 되는데요. 이 인성이 편중되거나 혼잡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서비스 업종은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으로부터 대우받기를 좋아하지 남에게 자신의 어떤 그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 팔자소관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인수가 이렇게 편중되고 혼잡되면 사실 돈 만드는 재주는 없어요. 역시 돈을 만드는 재주가 있으려면은 식상과 재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발달해야 되는데요. 물론 그때의 그 사주는 신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식상과 재성을 자기 능력에 맞게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인수가 편중되거나 혼잡하면 서비스 정신도 약하고 또한 돈 만드는 재주도 부족해서 사실상 현대사회의 모든 것이 경제력과 어떤 지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면을 고려한다면 이 인성의 편중성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성이 태과하면은 돈 버는데 악착스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금정, 융통에 있어서도 능력이 없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나 아부도 하질 못하고 손님이나 아랫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정성껏 모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남을 훈계하고 남보다 좀 남에게 그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 자기 자랑만을 늘어놓는 그러한 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일은 잘 벌려요. 물론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시작과 끝에 대한 예견은 곧잘 합니다. 그런데 용두사미가 되고 말아요. 다시 말하면 시작은 거창한데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천보다는 어떤 계획이나 이론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성을 편중되게 갖고 있다면 그는 월급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마땅한 직업으로는 교육계통이나 의학계통, 종교,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역학 또는 유경사업, 예술 분야, 다시 말해서 활인성을 띤 그러한 방면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수가 편중되어 있는 사주의 육친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집안의 그 권한을 어머니가, 다시 말해서 모친이 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는 강한 모친에 대해서 경제력이 없거나 성품은 호인답지만 결국은 경제적이지 못한 풍류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남편 되는 분은 풍류객이 되기 쉬우니까 예전 같으면은 첩을 두게 된다든지 또는 그 밑에서 태어나는 이복 형제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자의 경우는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자녀의 출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조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남편을 잘 받들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남편의 존재감을 훼손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부부간의 불화도 심합니다. 그러한 지나친 인성은 관성, 여자에게는 남편이 관성이 되죠. 그 관성의 능력을 너무 강하게 설기시키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성에 대한 얘기를 다음 제2편으로 넘겨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